회절격자를 통과한 빛은 벽면에 길다란 색띠를 만든다. 흰색 빛 속에 숨어있던 여러 색들이 유리면에 굴절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불과 같은 정열의 상징인 적색을 지나 숲과 자연의 색 녹색, 그리고 바다와 차가움의 색 청색, 각각의 색들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식물의 색 녹색, 그 속엔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녹음이 짙은 6월의 숲. 충령산의 휴양림은 40년 된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빽빽이 들어서 있고 어디를 둘러봐도 숲은 온통 녹색이다. 전남대와 충북대 공동연구팀은 이곳에서 3년째 숲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 중이다. 처음에 눈을 감은 상태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보드를 봤을 때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경관을 봤을 때의 데이터, 그 값을 구해가지고 이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가. 이날 연구팀은 숲의 경관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공기와 소음 등의 요소가 동일한 조건에서 숲의 경관에 주는 시각적인 효과만을 측정하기 위해 흰색 판을 설치했다. 자, 눈을 떠주세요. 먼저 흰색 판을 보고 있는 동안 피험자의 맥박과 뇌파를 측정하게 된다. 뇌파는 뇌신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의 흐름으로 대뇌의 활동 상태를 나타낸다. 뇌파 측정기는 12개의 채널을 통해 자동으로 뇌파를 컴퓨터에 기록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뇌파는 알파와 베타, 델타와 세타 등 4가지로 구분되는데, 연구팀은 그 중에서도 신체가 평온한 상태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파에 주목하고 있다. (1분) 뒤, 이번엔 흰색 판을 치우고 삼나무 숲의 경관을 보게 했다. 달라진 경관은 피험자의 뇌파와 맥박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변화를 알아보고 분석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주된 내용이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은 20대 초반의 남녀 학생 10명. 실험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을 산 아래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한 사람씩 차례로 불러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눈앞의 경관이 흰색 판에서 삼나무 숲으로 바뀌는 사이 뇌파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분석 결과 뇌파 실험에서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발견됐다. 10명의 피험자 중에서 7명이 흰색 판을 볼 때보다 숲을 볼 때 안정적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알파파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맥박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0명 중 7명이 흰색 판을 볼 때보다 숲을 바라볼 때 맥박이 더 느려졌다. 그 녹색 딱 보니까 바람도 불고 시원하고 되게 좋았어요. 편안하다는 느낌. 눈에 이렇게 딱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다는 느낌, 뭐 조화롭다는 느낌, 그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숲을 바라볼 때 알파파가 증가하고 맥박이 느려진다는 것은 숲의 시각적인 요소들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숲의 시각적인 요소는 숲의 형태와 공간감, 그리고 숲이 가지고 있는 색이다. 100명의 사람들이 종이 위에 숲을 그린다고 가정해보자. 100장의 그림 속에 숲의 모양은 제각각이겠지만 숲의 색은 대부분 녹색일 것이다. 그렇다면 숲의 색, 녹색이란 과연 무엇일까?
색의 근원은 빛이다. 전자기파의 일종인 빛은 물결과 같은 파동으로 움직인다. 이때 파동의 한 주기를 파장이라고 부르는데 파장의 단위는 나노미터로 10억분의 1미터다. 색은 바로 이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에서 중간 파장대인 480에서 560 나노미터 사이의 빛을 우리는 녹색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다양한 색 중에서 나뭇잎은 왜 녹색으로 보일까? 그것은 빛을 흡수해 광합성을 하는 잎의 엽록체가 녹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식물 잎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면 타원형의 녹색 구조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광합성을 하는 엽록체다. 특이한 점은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동안 붉은색 파장과 파란색 파장의 빛을 흡수해 이용하고 녹색 파장의 빛은 대부분 반사시키거나 투과시킨다. 우리의 눈은 이렇게 반사되거나 투과된 색만을 볼 수 있는데 숲의 다양한 녹색은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나뭇잎뿐 아니라 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이처럼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어떤 파장의 빛을 반사하느냐에 따라 그 부위의 색깔이 결정된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자작나무 묘목을 이용해 식물이 실제로 붉은색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녹색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팀은 가시광선 중에서 녹색과 적색 광만을 정확히 걸러주는 필터를 준비했다. 적색 필터는 가시광선 중 570 나노미터 이상의 장파장만을 투과시키고 다른 색은 차단한다. 이번엔 녹색 필터 조각을 광질 측정기에 넣어 확인해봤다. 검사 결과 녹색 영역인 460에서 600 나노미터의 파장만을 투과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준비된 두 가지 색의 필터를 이용해 각각 적색광과 녹색광이 들어올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자작나무 화분을 넣어두었다. 색 필터를 제외한 수분과 영양분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뒤 각각의 자작나무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한 달 후 필터를 벗겨내자 양쪽의 자작나무는 확실한 생장의 차이를 보였다. 녹색광보다 적색광을 받고 자란 자작나무가 훨씬 크고 잎도 무성하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녹색과 적색이 식물 생장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녹색과 적색은 인체에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남대 조경학과 뇌파 연구팀에게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에는 임업연구원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녹색과 적색 필터를 사용했다. 적색 필터를 통과한 빛이 스크린에 투영되는 동안 피험자의 뇌파와 맥박은 컴퓨터에 기록된다. (2분) 뒤 이번엔 필터를 녹색으로 바꾸고 같은 방법으로 뇌파와 맥박도 측정했다. 실험실은 스크린에 비친 색 이후에 피험자가 다른 자극을 느끼지 못하도록 밀폐되어 있다. 실험이 끝난 뒤 감정 프로필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테스트는 긴장이나 불안 등 일시적인 감정이나 느낌의 변화를 측정하는 설문 방법이다. 붉은색과 녹색을 바라보는 동안 피험자의 감정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녹색을 봤을 때
어땠었어? 편안하고 밝은 이미지. 네. 가벼운 네. 이미지 들었어. 붉은색 계통은 요즘은 좀 자극적이고요. 좀 뭐 어떤 과격한 느낌 같은 건 안 들어? 네. 흥분이라든지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실험은 생맹이나 색약 등의 시각 장애가 없는 20대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색광에서 녹색광으로 환경이 바뀌는 순간 과연 피험자들의 뇌파와 맥박은 어떻게 변할까? 실험 결과 두 가지 색을 바라볼 때 알파파의 총량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10명의 피험자 중에서 붉은색보다 녹색을 볼 때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의 발생량이 증가한 사람은 8명. 그 중에서 두 색에 대해 가장 뚜렷한 반응을 보인 한 피험자의 뇌파를 자세히 관찰했다. 알파파는 특히 뇌의 두정엽 부위에 넓게 분포했다. 두정엽에 많은 알파파가 활성화됐다는 것은 우리가 녹색의 공간에 있을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박 측정 결과에서도 7명의 피험자가 적색을 볼 때보다 녹색을 볼 때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감정 프로필 테스트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적색을 보면서 긴장과 불안, 피로와 혼란 등의 감정을 느꼈던 피험자들은 녹색을 바라볼 때는 그런 감정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적색광보다 녹색광에 있어서 더 안정적인 공간감을 피험자들이 느끼고 신체적인 위축이 덜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색광 비교 실험으로 우리는 숲의 색인 녹색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색은 우리의 신체와 감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된 것이다. 인체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오감을 통해 외부 환경에서 정보를 얻는다. 학자들은 오감 중 시각을 통해 얻는 정보가 80%이고 그 중에서 약 67%는 색을 통해 얻는다고 말하고 있다. 교실에서 시각을 통한 정보 습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칠판은 그런 시각 정보를 얻는 중요한 도구인데 칠판 색이 녹색인 이유는 녹색이 우리 눈에 편안한 색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칠판의 녹색이 눈에 편하다는 것은 과연 사실일까? 사물을 바라볼 때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된 빛은 망막에 상을 맺는다. 이때 단파적인 파란색은 망막보다 앞쪽에, 장파적인 빨간색은 망막보다 뒤쪽에 초점이 맺힌다. 그러나 중파적인 녹색은 망막에서 정확히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이 덜한 것이다. 녹색이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카이스트 뇌과학연구센터를 찾았다. 이곳에서는 fMRI, 즉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촬영 기법을 통해 외부 자극에 따른 뇌의 활성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뇌는 외부의 자극에 따라 특정 부분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력으로 포착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는 기술을 fMRI라 한다. 다른 감각기관과 달리 뇌의 일부가 돌출되면서 진화된 눈은 외부의 자극을 일차적으로 뇌에 전달한다. 눈 뜨시고 화면 잘 보시고요. 화면 전체적으로 잘 보이시나요? 머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눈동자는 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fMRI 장치 안에 설치된 모니터로 적색과 녹색을 차례로 보게 된다.
fMRI 장치는 1초 동안 10장의 뇌 단면 사진을 촬영하고 이 사진을 바탕으로 적색과 녹색의 자극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단층 촬영 중에는 눈동자와 머리를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세한 움직임도 정확한 분석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6명. 분석 결과 6명의 피험자 중에서 머리를 많이 움직인 2명의 fMRI 사진은 해석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나머지 4명의 fMRI 사진에서는 주목할 만한 공통점이 발견됐다. 녹색을 봤을 때의 뇌 단면 사진보다 붉은색을 봤을 때의 사진에서 뇌의 자극 정도를 나타내는 점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 점들이 밀집된 곳은 바로 시지각을 담당하는 대뇌의 후두엽 부분. 녹색은 적색에 비해서 시각적인 자극이 적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녹색은 그 자체로서 시각적인 자극이 적을 뿐 아니라 다른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도 한다. 병원의 수술실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수술을 하는 동안 의사들의 눈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색은 혈액의 붉은색. 오랜 시간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그로 인해 종종 특이한 현상도 경험한다고 한다. 간혹 느끼는데 오랜 시간 그 현미경 하에서 수술하다 보면 붉은색 피를 많이 보게 되는데 피를 보고 간혹 눈이 피로해지면은 녹색의 점 같은 게 보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붉은색에 의해 피로해진 눈이 녹색의 잔상을 만들어내는 현상. 이런 현상은 수술실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화면에 검은 점을 잠시 동안 응시해보자. 그러다 갑자기 흰색만 남게 되면 조금 전에 보았던 것과 위아래가 반대되는 색의 잔상이 그곳에 희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 눈이 사실은 녹색하고 빨간색을 보는 세포와 노란색과 파란색을 보는 세포와 이렇게 색상을 보는 두 가지 세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빨간색하고 녹색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이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또 왜 관성의 법칙 같이 빨간색이 흥분돼 있다가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잔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보색 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의 망막은 색채를 구별하는 원초세포와 명암을 구별하는 간상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원초세포는 노란색과 파란색, 적색과 녹색을 보는 두 가지 보색상에 의해 색을 감지한다. 보색이란 서로 보완되는 기능을 하는 색을 말하는데 장시간 적색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눈은 시각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 보색인 녹색 잔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수술복의 녹색은 잔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됐다. 수술실에서 녹색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녹색의 또 다른 비밀은 도심의 밤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과 차량이 뒤섞인 복잡한 거리에서 신호등의 색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환경 요소다. 위험을 경고하거나 정지 신호로 사용되는 적색. 적색은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길기 때문에 특히 공해가 많은 도시 공간에서 가장 멀리까지 위험 신호를 알릴 수 있다. 안전과 진행을 의미하는 녹색은 어두울 때 사람의 눈에 가장 빨리 인식된다. 시감도가 높은 색이기 때문이다. 시감도란 동일한 빛의 흐름에 대해서 사람의 눈이 느끼는 밝음의 정도를 말하는데 야간의 시감도가 가장 높은 색이 507나노미터 파장의 녹색이다. 병원을 상징하는 녹색 십자가와 비상구는 어두울 때 우리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녹색을 사용한 것이다. 색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환경 요소다.
신호등 색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색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바닷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식물이 육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억 2,500만 년 전. 이끼류에서 출발한 육상식물은 그로부터 1억 년 뒤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로 발전했고 2억 2,500만 년 전 거시식물의 출현과 함께 지구는 서서히 녹색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다시 속시식물로 진화한 식물은 수만여 종의 침엽수와 화렵수를 번성시키면서 대삼림을 형성하게 이른다. 대삼림 속에 인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로부터 훨씬 오랜 후의 일이다. 초기 인류 환경의 주된 색은 바로 숲의 녹색이었을 것이다. 환경색이라고 그러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의 생활 범주 내 또는 인류의 생활 문화 범주 내에 들어와 있는 자연 또는 인문, 경관에서 보여지는 색이 정확한 의미의 환경색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최초로 감지했고 또 가장 많이 감지했고 가장 오랫동안 보아왔고 가장 익숙했던 색은 녹색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의 인류는 녹색의 숲에서 수렵 활동과 곡물 채집 등으로 삶을 영위했고 종족을 번식시켰다. 숲은 인류의 삶의 터전이었고 녹색은 주위에서 가장 많이 보고 느껴온 색이었다. 녹색은 인류 최초의 환경색이었다. 인류 발생에서 산업혁명까지 수백만 년 동안 녹색은 인간에게 가장 친한 환경색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주된 삶의 공간은 숲이 아닌 도시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도시에 살고 있다. 우리의 주된 생활 공간인 도시의 환경색은 무엇일까? 색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의도 증권가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환경색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건물색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측색기를 사용했다. 저걸 이제 눈으로만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저거의 실체를 알아야 그 건축 디자인을 또 주위 환경이랑 조화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측색을 하죠. 왜냐하면 사람 눈이라는 게 빛 조건도 달라지고 감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노란에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우리 눈으로 보는 색은 빛 조건, 건물의 크기, 그리고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그러나 측색기는 건물 표면의 반사율을 이용해 명도와 채도를 측정한 뒤 그 값을 수치화된 좌표값으로 정확히 나타낸다. 콘크리트와 대리석 등 재질에 따라 색이 다른 여러 건물들을 측색해봤다. 건물들의 측색 결과를 LAB 색공간에 표시해보면 도시건물의 주조색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LAB 색공간이란 국제조명위원회가 정한 3차원의 색좌표를 말한다. 명도 좌표인 L은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가장 어두운 쪽을 0, 가장 밝은 쪽을 100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색좌표의 H축은 마이너스 100인 녹색에서 플러스 100인 적색까지의 채도와 색상을,
B축은 마이너스 100인 파랑색에서 플러스 100인 노란색까지의 색상과 채도를 나타낸다. 여의도에서 측색한 다양한 건물들의 측색값을 LAB 좌표에 표시해보았다. 건물색은 회색톤의 저채도 구간에 집중돼 있었다. 여의도의 환경색은 회색임이 밝혀졌다. 이 현재 이제 신촌 일대의 이 거리인데요. 여기를 보면 간판도 많이 붙어 있고 일단 픽토그램 같은 것들에서 원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도시의 색이 회색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간판들을 다 제거하고 그걸 모자이크로 해서 단순하게 한번 면 처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에서 면을 하나하나씩 건물을 따서 그린 건데요. 그렇다면 주소색들이 회색 중심으로 돼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회색이 도시의 환경색으로서 긍정적일 수 있다면 사인이나 이런 전달 체계를 우리한테 보여주기가 쉽게 하죠. 이제 회색이 많이 있다면 원색이 조금만 있어도 잘 보이니까요. 이제 그런 면이 또 하나 있고 또 오래 봐도 지루하지 않고 또 어떤 시설이나 어떤 긴급한 것을 알릴 때 좋은 배경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돋보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해와 연관 짓지 않고 환경으로서의 그런 회색을 본다면 결코 아주 나쁜 색만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거리.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색. 각양각색의 간판을 제외한 건물색을 보면 이 거리의 주조색은 단연 회색이다. 색으로서의 회색은 간판 등의 주변 환경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색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색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품어져 나오는 매연의 청유색과 오염물질에 더럽혀진 건물의 어두운 회색 이미지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시의 회색은 자연과 대립되는 반환경적인 색으로 인식되고 있다. 회색의 도시 공간에서 우리는 녹색을 찾을 수 있다. 도시의 녹색은 인공적으로 칠해진 색과 가로수 등의 자연의 색, 두 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얼마 전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신촌역은 내부 공간과 기둥을 모두 녹색으로 칠했다. 갑갑한 지하 공간에 녹색을 이용해 자연 친화적인 색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다. 그냥 녹색 보면은 눈이 안 아프잖아요. 일단은 좋네. 기분도 좋고 시원해 보이고. 그 색이 좋아요. 시원하고. 안정된 느낌을 받는 게 좋잖아요. 편안함. 그냥 자연의 경치가 녹색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도시공간에 칠해진 녹색을 보면서 녹색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도시의 녹색이 모두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서울 어느 거리, 가로등에 칠해진 녹색을 보며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저 색깔은 너무 짙어요. 너무 짙고 뭐 설치할 때 어떻게 저런 색깔을 하긴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지 편한 생각은 안 들어요. 나뭇잎색은 좀 자연적인 색 같고요. 요거는 좀 뭐랄까 좀 가로등색은 뭔가 좀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같은 녹색이라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색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편안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만들어진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숨 쉴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존재를 우리가 그냥 옆에서 대하면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게 자연스러움인 것 같아요. 나뭇잎의 녹색과 가로등에 칠해진 녹색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자연색과 인공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 시설물에 사용된 녹색과
나뭇잎의 녹색을 특색을 통해 살펴보기로 했다. 가로등과 교통 표지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의 녹색을 특색키로 측정했다.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등 우리 생활 주변에도 인공의 녹색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공물의 녹색은 주변의 자연 녹색과 조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의 녹색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엔 도시의 나뭇잎을 측색해봤다.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는 플라타나스와 왕벚나무, 그리고 은행나무 등이다. (32.18) 마이너스 8.19, 13.16. 네. 우리는 측색했던 나뭇잎들을 연구소로 가져와 우선 자연의 녹색이 어떤 색인지 살펴보기로 했다. 스캔받은 은행잎에 측색한 LAB 평균값을 대입해 컴퓨터로 나뭇잎의 녹색을 재현해보기로 했다. 왕벚나무 잎과 플라타나스 잎의 색도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에 입력했다. 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 이거는 현장에서 이제 실측한 색이고, 측색한 세 가지의 나뭇잎색을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 녹색과 비교해봤다. 나뭇잎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 가지 나뭇잎은 모두 채도가 낮고 어두운 녹색인 반면 산업규격의 녹색은 흔히 원색이라고 말하는 채도가 높고 밝은 녹색이다.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나뭇잎색은요, 그 말하자면 사람한테 자극을 가장 적게 주는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채도가 사람한테 적합한 정도만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채도라는 건 이제 얼마큼 그게 녹색이냐 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그게 우리 눈에 아주 적합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나뭇잎이. 나뭇잎의 녹색과 인공시설물의 녹색을 LAB 좌표에 표시해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각각의 대상물을 3회씩 측색하고 그 값의 평균값을 계산해 좌표상에 표시를 해봤다. 자연의 녹색은 좌표값이 마이너스 9를 넘지 않는 반면 인공의 녹색은 마이너스 50을 넘는 채도가 높은 녹색이었다. 그게 빨간색이나 노란색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정감을 찾거나 자연에서 왔던 자연스러움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녹색에 대해서만큼은 사용하는 사람도 그런 의도로 했고, 또 우리가 보면서 기대할 때도 안정적이거나 차분하거나 이런 걸 기대를 해요. 그런데 자연에서 오는 나뭇잎의 6배나 7배를 쓰게 되면 오히려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노래와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녹색에서 주는 안정감보다는 그냥 상징색이 돼버리는 거죠. 도시의 인공 녹색은 자연 녹색과 전혀 다른 색이었다. 자연의 녹색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된 채도 높은 녹색은 안정과 편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주는 색이다. 인공 녹색의 남용은 도시 공간에서 자연의 녹색이 가진 의미와 지위를 낮추어 버렸다. 서울 도심의 한 초등학교. 2년 전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로 신축 이전한 이 학교엔 운동장이 없다. 교정을 대신한 휴식 공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진 녹색의 전부다. 실내 환경에서도 녹색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채도 높은 녹색으로 칠해진 게시판. 교실 벽면은 채도가 낮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다. 창가에 놓여져 있는 화분들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자연의 녹색이다.
교실을 보다 녹색이 많은 환경으로 바꾸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4학년의) 한 반을 선정해 교실 환경을 바꿔보기로 했다. 저기 종이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2개씩 받으실 거예요. 녹색 교실 프로젝트는 건국대학교 원예팀의 설문조사로 시작됐다. 가만히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원예팀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교실 안에 실내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나는 내 기분이나 감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설문은 집단 괴롭힘과 주의력 결핍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100여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설문은 녹색 교실이 완성된 후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한 번 더 실시하게 된다. 똑똑하게 행동한다. 1. 항상 그렇다. 2. 가끔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다. 그날 오후 색채 기획을 맡은 문은배 교수팀이 교실을 둘러보았다. 녹색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녹지 공간의 자연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공의 녹색을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교실의 색채를 조사해본 결과 칠판과 게시판, 교실 벽면, 그리고 책상의 색을 모두 바꿔야 했다. 예. 뒤고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그 위에 면은 다소 좀 명랑하고 밝은 노랑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가져가 줄까요? 3번을 이 정도로요. 예, 그거 정도가 좀 괜찮아 보이고, 예, 좀 더 녹색이 많이 들어갔죠. 녹색 교실 프로젝트에 사용될 녹색은 칠판의 어두운 녹색이 중심색이 되도록 계획했다. 우선 교실 벽면은 차분하지만 어둡지 않은 녹색으로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 칠한다. 현재 채도가 높은 원색의 녹색인 앞뒤의 게시판도 채도가 낮은 색으로 교체하고 교실 문의 색도 노란색이 섞인 밝은 녹색으로 바꾼다. 그리고 교실 한쪽에 화단을 만들어 아이들이 살아있는 식물이 가진 녹색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고 교실 전체의 색상과 조화시키기 위해 책상과 의자도 녹색 계열의 밝은 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토요일 오후 교실 벽면을 칠하기 시작했다. 녹색을 그냥 적용하게 되면 자연에서 오는 녹색은 지나치게 어둡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고 편안한 색이라도 애들이 어두운 공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칫 우울해할 수도 있죠. 따라서 그 가진 채도와 그 색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우리는 밝고 좀 명랑하게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녹색에 너무 차가움보다는 노란색을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따뜻한 노란색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녹색을 적용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녹색 교실 프로젝트의 중심이 될 실내 바다는 가로 4m, 세로 1.5m 크기로 교실의 복도 쪽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체 면적의 10%는 녹지 공간을 조성해야 녹색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빈카 거기는 때문에 스포츠 앞에 있잖아요. 식물은 파키라를 중심목으로 하고 드라세나와 피라칸사 등 관목과 그리고 마리안느 등의 관엽을 심은 뒤 화단 전체에 이끼를 깔아 마무리했다. 물 관리 잘 해주고요. 광량을 그래서 실내 조명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을 선정하여서 식자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은 실내 화단인 만큼 신중하게 식물을 선정했다. 책상과 의자를 바꾸자 녹색 교실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완성됐다. 지금 올 거야? 지금 와요? 안 올 거예요? 우리
남은 부분은 학생들 중 자원자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기 하기 싫어? 우리 저기 할게요. 여섯 명. 나 진짜 이렇게 해도 안 돼. 원예팀에서 아이들을 위해 작은 화분을 여러 개 준비했다. 하나씩만. 나도. 넌 없어. 아이들에게 녹색의 풍경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주변 환경을 바꿔나가는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자, 우리 여기도 줄까? 끝에도. 스스로 심고 가꾼 자연의 녹색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앞뒤 게시판의 채도 높은 녹색은 벽면색 및 칠판색을 고려한 다른 녹색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작업에도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금까지 아이들은 색칠을 기획하고 환경에 적용하는 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이날의 작업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인 동시에 살아있는 색채 교육이었다. 만약에 다른 애들이 이 교실을 꾸몄다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제가 선수 꾸몄으니까 이제 애들한테도 이 교실을 잘 활용해서 깨끗이 쓰라고도 알려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좋았어요.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주말을 이용한 작업이 끝이 났다. 기획한 대로 교실 환경은 차분하지만 어둡지 않은 녹색을 중심으로 변화됐다. 화단의 자연 녹색과 벽면과 게시판의 녹색의 조화를 이룬 녹색 교실로 탈바꿈한 것이다. 다음 날 갑자기 바뀐 교실 환경에 놀란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자 화단 앞으로 모여들었다. 그동안 멀리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자연의 녹색을 교실 안에서 접하게 된 아이들. 무엇보다 아이들은 화단의 녹색 식물들을 보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했다. 보면은 막 좀 포근해져요. 평화로운 숲 같은. 벽에 밑쪽에 칠해진 그 초록색이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들어? 너무 연하면 따뜻한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진하니까 따뜻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좀 시원해 보이고요. 아름다워. 녹색 교실에서 아이들은 숲을 느끼고 자연을 배운다. 녹색에 대한 표현과 느낌은 각자 다르지만 이제부터 아이들은 녹색이 중심이 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변해갈까? 이 2주가 지났다.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문 초등학교를 다시 찾았다. 아이들에게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교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실시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구타와 소외, 욕설 등 집단 괴롭힘의 정도와 주의력 결핍 정도를 측정한 뒤 1차 설문조사와 비교해봤다. 분석 결과 아이들은 교실 환경이 바뀐 후에 큰 변화를 보였다. 집단 괴롭힘 가해 정도에서 싸움과 무시, 욕설, 놀림 등의 횟수가 모두 절반 이상 감소했다. 주의력 결핍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과잉 행동 문제와 주의 산만 정도가 모두 교실 환경이 바뀐 후에 뚜렷하게 감소했다. 사람의 행동 양식이 변화된다든지 그 어린애들의 가치 체계가 변한다든지 또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가 변화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 그 다음에 또 정서 기능의 함량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짧은 시간에서도 나온 결과로서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주위 환경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녹색 공간이 거의 없었던 학교. 이 학교의 한 교실을 녹색을 중심으로 바꾼 후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녹색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은 아이들의 정서와 행동 발달에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환경 책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녹색은 우리 눈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색이다. 녹색은 자연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되살려주는 색이다. 녹색은 산이고 숲이며 나무며 풀이다. 녹색은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분명한 힘을 가진 색이다. 우리는 녹색 없이 살 수 없다.